뭐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한테 따진 적이 있어. 선생님 좀 너무하신데요? 이랬던 적이 있어. 근데 연기할 때는 선생님 좀 너무하신데요? 약간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때의 내 감정과 리얼한 나의 뭐 몸짓 발짓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끌고 오기에는 우리 뇌는 왜곡을 하죠.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무대화 시킬 때는 정말 리얼리티에 기반하여서 대체 작업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이나 연출이 거긴 좀 그래 그러면 아닌데요. 저 진짜 이랬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우타겐의 산연기. 대체. 자, 위대한 연극 예술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즉 역 안에서 또는 공연 안에서 너 자신을 잃어라 라는 말 여러분들 자주 듣죠. 그 말은 우타하겐을 늘 혼동시켜 왔대요. 차라리 역 안에서 나를 찾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더 알아듣기 쉽겠대요. 예술가들이 사용하는 너 자신을 잃어라, 너 자신을 버려라,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들은 적도 있을 텐데 이 말은 어떤 뜻일까 우타하겐이 생각해 봤을 때 이 예술가들이 하는 말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을 버리라. 이기적으로 굴면 안 된다. 개인적인 솜씨, 그러니까 스킬, 발휘 하면 안 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 자신을 잃어라 라는 말이 나 자아를 잃어버리고 등장인물이 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주의 같은 개념들이 요즘 사용하는 겁니다. 정체의식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일단 자기 발견의 여행길에 오른 다음에는 그래서 지금 이 지식을 극중인물과 동일시하는 데 적용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이덴티티를 공부를 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등장인물과의 동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혔다면 그러면 우리는 자기의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일련의 연속적, 중복적 대체 작업을 통해서 리얼리티의 상상력 풍부한 확대 작업을 통해서 이 전이, 즉 우리 내부에서 등장인물을 발견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렇게 대체된 것들을 극의 허구의 자리에 두어야 한다. 자, 제복 입은 아이들이라는 작품에서 마뉴엘라 역을 맡은 어느 젊은 여배우에게 영 풀리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었대요. 즉 그녀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인 프롤라인 폰 베른버그가 그녀의 찢어진 슈미즈를 들고서 다시는 이런 짓 마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래요. 근데 마뉴엘라는 그때 되게 깊은 수치심과 모멸감이 느껴져야 되는 건데 이 여배우가 이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긴 했겠지만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 의상도 교사 역의 그 여배우, 상대 배역도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연히 우타하게는 그녀에게 그 선생님과 쇼미즈를 대체할 자극적인 상황을 제안해 줬대요. 만일 린 폰테인이 너의 손에 흙 묻은 팬티를 들고 막 너한테 얼굴에 막 들이밀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배우가 그걸 상상해 보니까 이제 감정이 혹 온 거지.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프롤라인 폰 베른버그로부터 슈미즈를 확 낚아채더니 등 뒤로 막 미친 듯이 숨기는 그런 연기를 확 펼친 거야.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주어진 재료가 충분히 자극을 시켜주지 못하는 극 중에 어느 순간에 적용하는 이 대체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마음의 크기 맞춰라 라고도 하고 대입해보라 라고도 많이 하고 정서적인 경험을 촉발시켜주고 그래서 극중의 사건에 여러분을 당장 개입시켜줄 무언가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나는 이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대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사실상 대체는 배우가 숙제를 하는 매 순간과 모든 단계의 연습 기간 전체에 걸쳐서 활용되는 것을 나는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체는 배우의 무대 생활의 모든 순간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말 그대로 허구의 상황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이게 이제 목적이죠. 즉 시간과 장소, 주위 환경, 행동을 조건 짓는 요소들, 나의 새 등장인물 및 나와 다른 등장인물들과의 관계 등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이 선택된 무대상의 나 자신이 취하는 순간순간의 자연 발생적인 행동에 스스로를 투입할 수 있기 위해서 대체를 사용한다. 네, 그럼 길게 써있긴 한데 여기 선생님이 적어놓은 거
허구의 상황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신을 극의 상황 속에 투입할 때 재능 있는 아마추어는, 여기서 나온 아마추어는 우리가 서론을 읽었을 때 나온 아마추어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이제 천재적인 배우도 마찬가지라고 써있죠. 직감적으로 여러 가지 대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미 실감나는 어떤 것을 위해서도 대체가 필요하냐라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아니 그건 필요 없지. 그게 만약에 리얼하고 여러분들이 막 무슨 감정인지 너무 알겠으면 그러면 이미 필요한 대체 작업 수행한 셈이다. 틀림없이 아마 너는 실생활에서 경험했던 어떤 특수한 어떤 것, 여기서는 B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어떤 특수한 상황, 경험을 취해서 극중에 이 순간에 대입을 했을 것이다. 내가 이제 본능적으로 되게 쉽게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대입했다라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도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대입을 아마 스스로 해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느 여배우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블렌치 듀보이스가 여주인공이거든요. 젊은 남편의 죽음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그가 자기한테는 너무 리얼했기 때문에 젊은 남편이 죽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너무 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여배우의 젊은 남편이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뭔 마음인지 알겠기 때문에 그를 대체할 인물을 실생활에서 찾아야 할 필요성을 전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러면 그녀는 직감적으로 대체 작업을 아마 한 것일 거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 남편은 그 장면에서 그저 하나의 그냥 허구의 인물이었거나. 그리고 우타하겐이 18살 때 런트 부부와 함께 갈매기에 출연하면서 니나 역을 했는데요. 이 역의 많은 요소들이 이미 내 생활에 존재하고 있었대요. 니나는 일단 젊고 단순하고 시골 출신의 중상계급 처녀고, 그녀가 두려워하는 여배우, 그리고 그녀가 영웅으로 숭배하는 유명한 남자, 뜨리고린이죠. 와 부딪히게 되는 어떤 그런 갈매기의 스토리인데, 그 여배우와 뜨리고린을 런트 부부로 자기는 대입하면 너무 뭔 맘인지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바로 그냥 이용할 수 있었대요. 또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에서는 교수인 아버지를 몹시 좋아하는 딸이 나온다. 그녀는 대학촌에 산다. 막이 오르면 그녀와 남편이 교수 파티를 하고 돌아오고 있다. 근데 우타하겐은 실제로 어느 유명한 교수의 딸이었고, 아버지를 몹시 따랐고, 대학 도시에서 자랐고, 교수 파티를 아주 여러 번 참석했대요. 따라서 그런 것들이 아주 리얼하게 느껴졌으므로 내 역의 그런 특수한 측면들을 위한 작업에 그대로 써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선생님 여기 별표 땡땡 해놓으시고 줄 치십시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배우의 삶과 극작가가 창조한 삶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 라고 하지만 작가가 만들어 놓은 이 대사에서 원하는 느낌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90%는 일치하는데 10%는 또 상상력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동원이 돼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제가 많이 봤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경력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연습 과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던 것을 생각해 내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참 좋은 길을 걸어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일치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서 대체 작업의 과정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발전시켜야 되고, 그것이 작업 습관으로 뿌리 박힐 때까지 실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내 정서 기억이 왜곡돼서 기억하죠. 우리 배우 수업 할 때 다뤘죠. 그러니까 내가 뭐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한테 따진 적이 있어. 선생님 좀 너무하신데요? 이랬던 적이 있어. 근데 연기할 때는 선생님 좀 너무하신데요? 약간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 기억 속에는 내가 선생님한테 따졌던 그 상황이 분명히 존재를 했고 내 정서 기억 안에 있고 실제로 나한테 일어났던 상황이지만, 그때의 내 감정과 리얼한 나의 몸짓 발짓 모든 것들을 내가 그대로 끌고 오기에는 우리 뇌는 왜곡을 하죠.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무대화 시킬 때는 정말 리얼리티에 기반하여서 대체 작업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이나 연출이 거긴 좀 그래 그러면 아닌데요, 저 진짜 이랬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역에 대한 참고 작업상의 모든 단계는 실제 경험, 여기 가로치고 독서, 박물관 견학, 미술 활랑, 방문 등등을 포함하는 이라고 써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숙제죠. 실제 경험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대체를 필요로 한다. 형편없는 영화라고 하더라도 장소 설정이 근사하다라고 한다면 좋은 게 하나라고 있다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봤다고 믿게만 해준다면 네, 물론 소용이 있다. 어떤 연출가도 여러분 삶의 한 부분이 아니었던 관계로 여러분의 대체 작업을 도와주지 못한다. 아무리 유명한 연출가, 아무리 훌륭한 선생도 여러분의 삶을 같이 살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추구하는 등장인물의 요소들을 설명하고 장소, 주위 환경들, 주어진 상황을 지시하고 여러분과 극 중의 다른 등장인물들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거를 배우 자신이 리얼하게 만드는 일,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만드는 일은 배우의 몫이죠. 네, 연출이나 선생님들이 해줄 수 없는 개인의 작업입니다. 대체가 필요한 분야들을 거론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설명해 보겠다. 내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블렌치 듀보이스 역을 맡았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이 등장인물의 주된 욕망들, 즉 완벽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이 블랑쉬, 우리나라 번역 책에는 블랑쉬라고 나오는데요. 약 또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똘끼예요. 그러니까 되게 막 약간 이렇게 저세상 텐션이야, 이 블랑쉬가. 근데 이 완벽에 대한 욕구, 아름다움에 대한 낭만적 욕구, 점잖음, 부드러움, 섬세함, 우아함, 단정함에 대한 욕망, 사랑받고 보호받고 싶은 욕망, 강렬한 관능적 욕구, 일이 잘못 풀려나갈 때 기만하고 싶은 충동 등등이 블랑쉬의 이 내적 이데아인데 이거를 이해해서 내 것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탐색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의 상투적인 자기 이미지, 우타 하겐을 예로 들자면 세속적이고 솔직하고 용감한 야생마 같은 이미지인데 자기는 이거랑 비교를 하면 블랑쉬랑 나 사이에 거리가 많이 생기고 비슷한 부분이 너무 없어 보이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생긴대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만일 오페라의 저녁 공연에 가기 위해 준비하던 우타 하겐 본인을 목욕하고 몸에 오일, 향수 바르고 피부 마사지하고 윤이 나도록 머리를 빗고 잔주름이 가려지고 화장 잘해서 눈도 좀 크게 화장하고 스스로 나 좀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까지 정성 들여 화장을 하고 우아한 옷을 고르느라고 몇 시간씩 보내고 오페라가 시작하기 전에 먹을 식사를 생각하느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오늘 뭐 먹을까 뭐 코스 요리 먹을까 막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생각하느라 하루 종일 보내고 제일 빳빳한 리넨 식탁보를 꺼내 깔고 제일 좋은 크리스탈과 은제품 식기들을 아름다운 꽃 사이사이에 놓고 만일 릴케나 돈네나 브라우닝의 아름다운 시를 읽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또 슈베르트의 실내악을 들을 때 내 몸이 얼마나 따끔거렸는지 부드러운 석양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감미로워했는지 누가 식탁에서 내 의자를 끌어내주거나 차문을 열어주거나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팔을 내밀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억해낸다면 그때의 정서를 기억해낸다면 그때 나는 나의 내부로부터 블렌치 듀보이스의 욕망들과 연결된 비슷한 리얼리티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다 있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죠. 나는 벨 리브처럼 아름다운 농장에서 자라본 적도 없고 미시시피의 러렐에서 살아본 적도 없지만 동부의 우아한 저택들을 여러 번 방문해 봤고 포크너 마을과 토지 딸린 큰 저택의 사진들도 많이 봤고 또 남부도 몇 군데 다녀본 적은 있었기 때문에 이 경험의 뭉치로부터 나의 벨리브, 그러니까 이 벨리브는 이제 블랑쉬의 이제 그 농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만의 벨리브를 만드는 거죠. 그걸 만들어내서 극이 시작하기 전 거기에서 내 삶에 대한 리얼리티를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나는 뉴올리언스나 프랑스인 구역을 가본 적은 없다. 그러나 그에 관해 독서도 많이 했고 또 영화나 뉴스로도 여러 번 봤다. 심지어 뉴올리언스의 프랑스인 구역을 내가 한때 살았던 파리의 레프트뱅크의 한 작은 구역과 연결지어서 실감을 느껴보려고 한 적도 있다. 극작가, 디자이너 및 연출가가 나한테 일방적으로 제시한 코알스키의 아파트 역시 내 자신의 삶으로부터의 대체를 통해서 내게 리얼해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리얼해져야 돼? 관객이 아니에요. 연기하는 나한테만 리얼해지면 돼요. 비좁은 공간, 사생활의 결여, 어지럽고 지저분함, 빈 맥주 깡통과 찐내 풍기는 담배꽁초들, 길거리의 거친 소음들 등의 느낌이 나한테 혼란스럽고 무섭게 엄습해 오도록 만들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필요한 느낌들이 있죠, 대사에서. 그 느낌들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느낌을 느끼는 연기를 하고 있어요를 여러분들은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내가 느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 내가 보는 것이나 접촉하는 모든 것이 아주 특수한 것으로 만들어. 특수라는 말 기억해 두시고요. 거기서 도움을 받아 내 행동을 살아있게 하는데 필요한 심리적, 감각적 경험들을 도출해내도록 해야 한다. 피로감, 열기, 압박감에 대한 리얼리티를 찾으려면 나 자신의 생활과 감각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높아야겠죠. 스텔라, 스탠리, 미치, 이거 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및 극중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내가 얘기하는 나의 젊은 남편, 부모님, 친척들, 그리고 외판원과의 관계 역시 수많은 대체 작업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한테는 여동생도 없고, 이 블랑쉬는 스텔라랑 이제 자매 관계인데 우타하게는 여동생도 없고, 그리고 블랑쉬와 스텔라 사이의 관계와 심리적으로 똑같은 관계를 다른 누구와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나는 내가 동생처럼 느꼈던 어떤 여자아이를 누구라고 대입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보는 거고, 나와의 관계, 내가 사랑과 위안을 찾으려면 늘 기대었던 어떤 친구와 나 사이의 관계에다가 합쳐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만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찾으면 안 되고, 왜냐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일까 저런 느낌일까 이래서 조합하는 거야. 또 때에 따라서는 내 과거로부터의 여러 다른 관계로부터 취한 여러 요소들을 활용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 떠오르는 여러 이미지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 뭐 중학교 때 이거 비슷하네, 이거를 대입해야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천재가 아닌 이상 대입 안 돼요. 그거 일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일치한다고 해도 좀 이렇게 퀄리티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주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요소들을 활용하고 통합해서 극중의 여러 다른 순간순간에 스텔라에게 부여하면서 나와 연극상의 내 스텔라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햄릿이잖아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오피리어가 있죠. 근데 셰익스피어가 써놓은 오피리어가 아니라 나의 오피리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호레이쇼가 다 따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연기 똑같이 해야 되게. 이 과정은 내 숙제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연습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블랑쉬를 예로 든 것은 여러분이 대체 작업을 해야 할 여러 분야들을 가르쳐주고 그 작업에 대한 이해가 왜 꼭 필요한 것인지 그 이유를 더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작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루지 못한 측면들, 즉 함께 합쳐놓으면 등장인물의 행동을 유발할 측면들도 무수히 많다. 행동한다는 것과 연기한다는 것은 동의어다. 액트. 둘 다 똑같죠. 액트. 행동한다, 연기한다. 한 주어진 장면의 전체적인 내용에 맞는 대체를 찾는 일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거 대체 어떻게 하지? 나 잘 모르겠는데 막 이런다면, 그때 주로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배우가 너무 문자적으로 장면을 따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체크해 보래요. 많은 배우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과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선생님 맨날 자주 하는 말이 말이 그렇다라는 거야. 말이 그렇다는 거,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사건과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찾기 너무 어려워. 예를 들어서 어느 등장인물이 실제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 몸부림치며 너를 증오해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면 그 느낌에서 그게 그 대사가 이 아이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 장면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배우는 뭘 하냐면 증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난 증오해야 돼, 미워해야 돼, 싫어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오셀로의 데스데모나와의 마지막 장면을 대한 배우가 이제까지 누구한테도 사리를 난 느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디서 대체를 찾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항의할 수도 있다. 또 데스데모나를 맡은 여배우도 내가 공포에 떨어야 되는 건 알지만 아직 아무한테도 날 죽이겠다는 협박도 받아본 적도 없고 제가 그 감정 잘 모르겠어요 라고 투덜댈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 극의 사건이 종지부에 이른 2단계까지 와서도 배우들이 당장의 존재 상태와 그에 따른 욕구들에 대한 리얼리티를 느낄 만큼의 충분한 자양을 얻지 못했다라고 한다며, 그러면 당장의 사건 속에 자기를 개입시켜줄 심리적인 도약판 찾아내야 된다. 그 장면에 뭘 찾아야 돼요? 심리적인 목표,
심리적인 목표를 찾아야 하는데 최소한 그 목표에 대한 대체는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살인, 뭐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건 내가 못 느껴봤다 하더라도 그것과 비슷한 마음의 크기를 맞출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다른 대체들은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만일 이 장면의 데스데모나라면 나는 불특정한 재앙에 대한 예감을 이겨내려고 막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가 날 죽일 것 같은데 아니야 설마 아니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으로부터 치솟는 공포로부터 아마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비논리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럴 때 뭘 대입하겠냐면 병원의 대기실에서 수술 받기 전에 그러니까 뭐 30분 후 수술이 있습니다. 나야 막 그때 불안했던 나의 감정. 아니면 치과에서 이를 뽑기 위해 기다렸던 그런 경험들조차도 활용할 수 있대요. 그때 분명히 나이가 두려웠거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데스데모나를 위한 어떤 가공에 미리 계산된 그 두려움보다 더 크고 덜 정적이래요. 여러분, 치과에서 내가 이 뽑으려고 할 때 그 두려움이 데스데모나의 미리 계산된 두려움보다 더 크고 덜 정적이래요. 더 크고 덜 정적인 게 좋겠죠. 내 말을 또 오해해서 또다시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공연 중에 사이프러스 섬의 한 침실에 누워있는 동안 치과의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나는 치과다 이렇게 상상을 해댄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이 대체된 심리적 리얼리티를 받아들여서 극중의 사건과 환경에 이식하는 필수적인 과정을, 즉 그 경험의 정수를 장면에 이식하는 단계 그거 생략해낸 것이다. 오셀로는 오셀로대로 괴롭고도 고통스러운 엄청난 의무를 수행해야만 되는 보복에 대한 심리적 욕구를 또 찾아야 된다. 그런데 배우는 극중의 사건과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사건 사이의 유사성을 찾으려고 멈추고 또 멈춘다. 그러는 대신 심리적 경험의 유사성을 찾으면 확신을 갖고 극중 사건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도 말이다. 그러니까 이 대사는 여러분들 분석할 때 이 장면에서는 이런 감정이 필요해서 대체를 찾고 저 뒷감정에서는 이게 필요해 대체 찾고 이거 필요해 대체 찾을 때 끊어지죠. 연습하는 과정이 끊어지죠. 그렇게 되면 연기가 끊어지게 들리거나 아니면 투머치하게 들리거나 그렇게 결과물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전체 통그림 봐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리얼해 보이지 않는 사건에서 주어진 순간이나 인물을 찾는 데 쓰이는 대체들은 이해하기도 적용하기도 비교적 쉽다. 또 다른 종류의 예를 들겠는데 그것은 내가 윈저의 바람둥이 아낙네들에서 페이지의 딸 앤 아가씨의 독백을 위한 작업을 할 때였다. 그녀는 방금 연애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그것이 존 폴 스테프 경이 보낸 편지임을 서서히 깨닫고 치를 떨기 시작하네. 연습을 위해서 이 장면을 극에서 떼어내 봤더니 나의 폴 스테프한테 필요한 리얼리티들을 입힐 만한 남자 배우가 없는 거야. 그때 이제 우타하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만일 내가 읽고 있는 이 연애 편지, 사랑을 고백하는 그 편지가 시드니 그린스트리트나 제키 그린슨한테서 온 것임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안 찾아봤는데요. 그렇게 상상을 하니까 편지의 내용이 내 안에서 강력히 작용을 해서 나로 하여금 웃고 분노하고 놀라게 했대. 그러니까 웃었다라는 건 이제 어이없이 웃음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미 시드니와는 함께 일해본 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잘 알고 또 좋아하고 있었는데 설령 그런 경험이 없다 해도 그를 영화에서 보고 알았던 지식만으로도 폴 스테프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에서보다는 훨씬 더 큰 자극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그 효과 또한 아마 비슷했을 것으로 딱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내 진짜 찐 지인을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즘 누가 유명하죠? 박보검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박보검이 만약에 나한테 뭘 했다라고 한다면 헐 막 이렇게 해서 내가 감정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거야. 시골 처녀의 버니 다드가 조지 엘진더러 더러운 년이라고 욕하는 장면이 있대요. 이 욕을 듣고 나는 깊은 상처와 모욕을 느껴서 숨이 막힐 정도의 충격을 나타내줘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 더러운 년이 별로 그래 안 와닿는 거야. 별로 그렇게 센 욕이 아닌 거야. 그래서 다른 말로 대체해봤대요. 만일 그가 나한테 야씨 삐삐삐삐라고 하면 어떨까 하니까 그 단어는 내게 충격과 상처를 분명히 주는 말인 거야. 그래서 버니가 나한테 그 단어를 쏘아붙였다고 상상했더니 어느덧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대요.
같은 작품 안에서 내 남편 프랭크 엘진이 거짓말로 나를 배반하고 내가 그것을 참아야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내 다음 행동은 남편을 화장실에 싱크로 데려가고 물 한 잔을 갖다 주는 일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배신감을 느끼면서 물을 갖다 줘야 되는 거지. 나는 그 배반을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어떤 연유인지 그것만으로는 다음에 내 행동, 그러니까 배신감은 내가 느껴지는데 물을 떠다 주는 행동을 그걸 구체화시키는 게 뭔가 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막 진심이 아닌 듯한 느낌?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약간 이런 퀘스천이 떴나 봐. 그러나 만일 내가 아주 성질 고약한 아이를 가진 학대받은 엄마다라고 한다면 그때 나는 이 딸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쩔 수 없잖아. 내 딸이잖아. 그러니까 또 물 떠다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대체를 딱 하자마자 그의 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를 거의 끌다시피 데려갈 때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물잔을 어떻게 건너줄 것인가 등이 저절로 해결됐대요. 내 행동들은 구체적이 되었고 정말이지 심리적으로도 충만했다. 내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이 순간의 프랭크가 내게는 아이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며 나와 그 배우 사이에 전혀 새로운 무언가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내 친딸년을 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입할 때만 딱 감정을 이제 느끼기 위해서 내가 진실이라고 나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대체를 쓰고 그 후에는 이제 그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나는 다만 무대상의 리얼리티를 찾기 위해서 딸아이를 사용했었을 뿐이다. 지금까지 제공한 예들에서 나는 매번 대체의 결과로 생긴 행동도 아울러서 언급했다. 즉 마뉴엘라는 슈미즈를 낚아채서 숨겼고 시드니 그린 스트리트는 나로 하여금 폴스테프의 편지를 내던지고 발로 차게 했으며 버니다드의 욕을 대체한 그 단어는 나를 의자에서 튀어오르게 했고 딸녀는 나로 하여금 남편을 싱크대로 질질 끌고 가게 만들었다. 나는 대체들을 무대 위의 배우, 물건, 말, 내 무대 인생의 사건과 동의어로 만듦으로써 동의어 그것들을 완성시켰고 그 결과로서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결과가 행동으로 나오는 거지 내가 행동을 추측해서 이렇게 막 예상해서 계획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현재를 리얼하게 만들기 위해 과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연기하는 것은 과거 속에서가 아니라 언제다? 지금이다. 현재다. 나는 현재를 믿고 또 현재를 느끼기 위해서 대체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누구한테 뺨을 맞는 장면이 있는데 내가 일주일 전에 누구한테 뺨을 맞았어. 너무나 리얼하고 너무나 생생한 나의 직접 경험이야. 그래서 내가 일주일 전에 뺨 맞았던 그 상황을 떠올리는 것에 내가 너무 몰두하면 그 일주일 전을 연기하는 거죠. 일주일 전. 근데 이것은 그냥 대체일 뿐이고 나는 현재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모두 현재의 자연 발생적인 행동을 발견하기 위한 작업이다. 나는 이 말을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할 것이다. 너무나 자주 오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대체는 이 배우, 이 연극의 사건들, 이 배우가 지금 나의라고 하죠. 영어로 말하면 this, m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거여야 된다라는 거야. 진짜 죽도록 얘기하지 나도. 여러분의 대체는 이 배우, 이 연극의 사건들, 여러분이 무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이 물건들과 동의어가 되어서 의미 있는 행동을 산출해낼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근데 봅시다. 의미 있는 행동이 산출이 꼭 되지가 않는 것도 문제죠. 자, 이 말은 선생님이 뭐라고 자주 쓰냐면 효과적이지가 않아 라고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의 연기를 평가할 때 의미 있는 행동이 산출되지 않았어 와 동의어인 것 같습니다. 애매하다라는 평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듣는다면 내가 대체 과정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었음에도 이것이 완전한 동의어가 되어서 의미 있는 행동을 산출하지 못했을 때 이런 평을 듣게 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대체 작업은 완벽하게 잘 했는지, 그래서 내가 나의 것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의미 있는 행동으로 산출이 되었는지, 뭐 이게 뭐 단계를 한 3단계로 나눠본다면 어디서 빵꾸가 나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빵꾸 나는 부분에서 거의 계속 빵꾸 날 거예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배우가 무대 위에서 진짜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걸 아마 본 적이 있을 텐데 만일 뭐 영화라든지 만일 그때 여러분의 반응이 오!
운다. 진짜 눈물이 아니야? 진짜 눈물인가? 막, 진짜 우네? 막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배우는 맨 처음에 대체로 돌아가서 집에서 할 숙제를 무대 위에서 하면서 그것을 그의 무대 생활에 연결시키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의미 있는 행동으로 산출하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의 눈물은 관객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관객이 이상한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 등장인물에 대한 진정한 감정이입도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뭘 보여주려고 하니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니까 우리가 감정이입이 안 되지. 무대 위에서 몰두를 위한 몰두를 하다 보면 극의 진행이 처지게 되고 여러분은 극에서 분리가 되어서 급기야 극에 대해서 눈도 귀도 다 멀게 된다. 명심해 둘 일이다. 내가 작업하면서 중요하다고 느낀 또 다른 종류의 대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보다 더 비유적이어서 등장인물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더 희박하다. 그것은 오히려 더 개인적이며 사적인 것이지만 배우에게 실제 생활에서의 직접 체험에 덧붙여서 추가로 제안할 만한 것이고, 그러니까 직접 체험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제안할 수는 있다라는 거고 또 좀 자극적이기도 해요. 뭐냐면 색깔, 질감, 음악, 자연의 요소들 같이 비실체적인 것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우타하겐이 말합니다. 솔직히 나는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피해왔다. 나는 다만 여러분들이 이 요소들이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나처럼 여러분도 이것들을 잘 간수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만일 새로운 등장인물이 내게 연한 파랑, 클로버 들판, 스칼라티 소나타, 장난감 강아지, 반짝거리는 파란 연못, 크리스털 조각 등의 요소들을 갖고 있다면 이 요소들은 나의 자기감 성취에, 즉 내가 맡은 등장인물을 위한 특수화 작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단히 개인적인 익힘을, 그러니까 뭐 크리스탈 조각이 뭐 이렇게 얼핏 보면 되게 멋지고 반짝거리고 그렇겠지만 내가 엄청 부자야. 그러면 크리스탈 따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이런 추상적인 비실체적인 것들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개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이 개념들이 연출가나 또는 나 자신에 의해서 공개가 되면 오히려 나한테 항상 방해가 될 뿐이다. 예를 듭니다. 어느 유명한 연출가가 배우한테 불평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아니 나는 10월의 색깔을 너한테 요구하는데 너는 지금 11월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어. 이따위 말을 하면 배우더러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만일 그 연출가가 나한테 이 등장인물이 스칼라티, 강아지, 클로버 들판 같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늪에 빠지게 된다. 나는 그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곧장 특수하고 구체적인 등장인물의 행동보다는 일반적인 막연한 연기로 치달을 거래요. 날카로운 스칼라티 같은 음조로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강아지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연출가를 쳐다보고 동의를 구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프랑스 사람 같나요? 클로버 냄새 나는 거 안 나요? 막 이러고 그러면 본질적인 요소는 소용이 없어지는 거,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극작가조차도 여러분에게 비슷한 방해를 끼칠 수 있다. 테네시 윌리엄스는 이거 이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작가. 블렌치 듀보이스에 대해서 뭔가 이 여자는 나방을 연상시킨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야. 근데 이 이미지가 나방을 나방 이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발을 세우고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나보다도 더 큰 전구에 계속 부딪히는 나방으로 봤대요. 이를 극복하려고 이게 아니다. 이게 나의 블랑시가 아닌 거잖아. 이건 테네시 윌리엄스의 블랑시인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막 존중하다 보니까 이게 내 연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도 창조 과정이 거의 불가해하리만큼 리얼하고 신비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더 그렇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제시한 모든 대체의 실례들에서 내 자신의 예들만 들었는데 바로 그 점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대체가 여러분한테 정말로 가치가 있으려면 자기 고유의 대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공한 예들이 어쩌다 여러분들을 그래 저도 비슷한데요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연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내 것을 그냥 단순한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말에 공감할 때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을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들이는 거. 왜냐면 선생님 말하니까 맞을 확률이 높고 또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더 신빙성이 있고 그렇지만 그게 그 말이 신빙성이 있고 그 말이 좋은 말인 것과 내가 내 블랑시를 만드는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그 블랑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또 나의 목적인 거야. 물론 학생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바람직한 그림입니다. 학생이 그럼 뭐 하겠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걸 해야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야지.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내가 그냥 배우 이미 나 자신의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배우라고 한다면 그건 연출에 그냥 제안을 내가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해버리고 많은 거라면 예술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느껴지지 않겠죠. 여러분의 대체를 어느 누구와도 나누지 마라. 이는 대단한 함정으로서 강력히 경고해 두는 바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를 한 그런 과정들을요. 연출가라든지 동료한테 털어놓고 싶은 유혹에 절대로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도 학생과 선생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학생은 선생한테 다 말을 하고 선생은 왜냐면 연기를 잘하게 티칭하는 거지 좋은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다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체를 어떻게 하셨는지.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연극 작품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나는 나방의 예를 들어 나는 나방의 이미지로 연출을 했는데 관객이 볼 땐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아니야 틀렸어요. 관객이 나비 같았어요라고 하면 사실은 나방인데 모질이 뭐 이럴 거예요. 아니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는 게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방이다라고 해버리면 나방이라는 또 선입견이 쓰이면서 네 그걸 보려고 하겠죠. 그리고 연출가나 동료가 그 이미지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나방 좀 더럽고 추잡스럽게 이렇게 느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원천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들은 당신의 원천에 대한 관객이 되어서 자연히 그 후속 행동을 평가하려고 든다. 그 행동에 대한 자기네들의 관계를 찾는 대신 말이다. 대체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후속 행동을 유발하지 않고 여러분을 자기 몰두 또 나르시즘 자기 미화에 빠지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다. 나 대체 되게 잘한다. 이때를 생각해내다니. 맞아 나 그때 그랬었지. 이런 생각들 들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몰두에 빠지는 겁니다. 일반화의 반대말인 특수화. 자, 특수화라는 말도 이제 기억해 두실 건데요. 등장인물과의 동일시에서부터 여러분이 접하는 가장 작은 물리적 대상물에 이르기까지 연기에 관한 모든 부분에 다 대입해 보아야 되는 건데요. 나는 한 물체, 사람, 환경적 사실 등등을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고 그것을 세부로 쪼갰으로써 우리 단위화 목표 스타니슬라프스키 배우 수업에서의 단위화 목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걸 쪼개서 특수하게 만들 수 있대요. 간단한 예로 재떨이를 들어보자. 이따금 소품으로 나한테 준 재떨이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작품에서 요구되는 재떨이와 똑같은 종류의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이것은 그리니치 빌리지의 어느 다락방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재떨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작품에 쓰여 있는데 나한테는 이게 나의 재떨이로 만들어야 되는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구리처럼 보이도록 채색된 양철 제품이고 아마도 싸구려 잡동사니만 파는 가게에서 사왔을 것이며 담배를 걸쳐놓기 위해 홈이 2개 파여 있고 바닥에는 담배 얼룩이 한두 군데 보이지만 잘 닦여서 반짝거리고 가벼운 재떨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주어진 상황 아래서 정확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일반적인 보통 재떨이를 가정하지 않고 거기 있는 것을 그냥 재떨이 그냥 재떨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특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재떨이에요. 아까 봤던 그 재떨인데 이번에는 무대에서 부유한 파크 에비뉴의 어느 옥상 가옥에 있는 우아한 대리석 식탁 위에 놓여있는 장면에서 이 소품이 또 쓰이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거기에 속하는 것으로 가정되고 관객들은 그것을 우아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죠. 나는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우아한 재떨이에 대한 지식들을 막 대체를 해서 그 재떨이가 갖고 있지 않은 성질들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특수하게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것을 진짜 구리 제품, 티파니 백화점에서 샀고 보기보다 무겁고 윤을 잘 내면 더욱 우아해 보일 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심리적 부여나 대체를 찾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겉으로 그냥 사물로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디서 샀고 뭐 했고. 근데 심리적인 부여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나한테 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재떨이가 나에게 더 심리적인 어떤 감정까지 건드릴 수 있게.
그것을 더욱 특수하게 만들 수 있다. 남편이 지난주에 감상에 젖어서 그것을 내게 줬다. 나는 그것을 오래전에 원했는데 지금 그것이 내 커피 테이블 위에 자랑스러운 듯이 놓여 있다. 그러면 이게 나한테 주는 정서적인 감정이 있겠죠. 확언하건대 이 재떨이에 재를 터는 간단한 동작도 내가 연극과 등장인물 안에서 그것을 나한테 어떻게 특수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장소, 대상물, 타인과의 관계, 등장인물의 주요 욕구, 당장의 욕구 및 장애물 등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을 특수화해야 한다. 모든이랍니다. 어느 것도 일반적인 성질로 남게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